커뮤니티 보면 다들 이렇습니다. 서울에 자가 아파트 있고 대기업 다니고 부장쯤 되고 그 김부장이요. 그게 평균이라고들 하죠. 그거 못 되면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런데 그 김부장 실제로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평균이라는 말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파트 값으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전부 열어봤습니다. 최근 6개월 서울에서 실제로 사고 팔린 아파트 37,246건 전부입니다. 이 데이터에도 김 부장이 한 명 있습니다. 평균 11억 7,450만 원.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당신의 생각보다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아주 간단한 예로 하겠습니다. 아파트 5채가 팔렸습니다. 5억, 6억, 7억, 8억, 그리고 마지막 한 채가 30억. 마지막이 확 튀죠. 이 5채 평균이 얼마일까요? 1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5채 중에 11억짜리는 한 채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5억, 6억, 7억, 8억, 30억. 평균값에 해당하는 집은 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가운데 있는 집은요? 7억입니다. 5, 6, 7, 8, 30. 줄 세우면 가운데가 7억이니까요. 네 채가 8억 이하인데 평균은 11억이 넘고 한가운데는 7억입니다. 30억짜리 한 채가 평균만 4억 넘게 끌어올린 겁니다. 한가운데 값은 꼼짝도 안 했고요. 평균은 극단값에 흔들립니다. 중간값은 안 흔들립니다. 김 부장이 딱 이겁니다. 실제로는 몇 명 없는데 평균처럼 이야기되는. 평균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극단을 섞어서 만든 가상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서울 아파트는 대체 어떤 아파트일까요? 최근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72억 원에 팔렸습니다. 3.3제곱미터당 2억 원을 넘겼습니다. 국내 최고가입니다. 이 단지 원래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적률을 더 받는 대신 담장 없이 개방형 주거 환경으로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보안문을 세우고 외부인 출입을 막으려 합니다. 인센티브는 받고 개방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걸 아파트 이기주의라고 부릅니다. 담장을 치고 폐쇄적으로 굴수록 그 단지는 더 특별해 보이고 그 위에서 어쩌다 한 채가 72억에 팔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한 건이 기사가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게 서울 아파트 시세가 됩니다. 소수의 단지, 소수의 거래가 전체 평균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본 김 부장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몇 안 되는 값을 다들 보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진짜 서울 아파트는 어디 있을까요? 9억 1,600만 원입니다. 평균이 11억 7,450만 원인데 한가운데는 9억 1,600만 원. 차이가 2억 5,850만 원입니다. 같은 데이터, 같은 37,246건인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10억 원 아래가 2676건, 55.5%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6억도 안 되는 거래가 8,212건, 22%고요. 5건 중 1건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6억대입니다. 3,584건. 6억대요. 서울에서요. 그 다음이 7억대로 3,322건입니다. 더 좁히면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사이가 1,846건으로 단일 구간 1위고요. 이게 실제 분포입니다. 봉우리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몰려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꼬리가 한참 늘어져 있습니다. 파란 선이 한가운데, 주황선이 평균입니다. 평균선이 봉우리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는 게 보이시죠? 저 꼬리가 끌어당긴 겁니다. 뉴스에는 100억짜리 거래가 나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게 몇 건인지 세어봤습니다. 18건입니다. 37,246건 중에 18건. 전체의 0.05%. 2,000건에 한 건꼴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남는 건 100억이죠. 그게 뉴스가 되니까요. 6억대 아파트 3,584건이 팔린 건 기사가 안 됩니다. 뉴스가 되는 거래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거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30억 이상을 보면요. 1,717건, 4.6%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서 일어났는지 보면 재밌습니다. 강남구 561건, 서초구 439건, 송파구 434건, 용산구 140건. 이 4개구가 1574건, 91.7%입니다.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구는 30억 이상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구에서 아예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서울 집답시라고 부르며 기준으로 삼던 장면은 서울의 아주 좁은 구석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치구별로 한가운데 값을 내봤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 26억 6천만 원,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 5억 4천만 원입니다. 21억 차이 4.9배입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묶는 게 민망한 수준이죠. 여기서부터는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중간값이 뭐라고 했죠? 값산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이 말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9억 1,600만 원이라는 건요. 9억짜리 집을 가진 분은 서울 아파트 거래에 정확히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절반은 그 아래입니다. 10억짜리 집이라면 상위 44.5%고요. 그런데 왜 초라하다고 느낄까요? 되는 자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언론은 9억이 아닌 100억짜리 거래를 봅니다. 250억도 나오죠. 그걸 기준선으로 놓고 자기 집을 재면 누구든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그 100억은 6개월에 18건, 0.05%였습니다. 2,000건의 한 건짜리를 기준으로 삼고 계셨던 겁니다. 자를 바꾸면 같은 집인데 평가가 달라집니다. 9억짜리 집을 평균 11억 7,450만 원으로 재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집입니다. 중간값 9억 1,600만 원으로 재면 서울의 정확히 한가운데입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자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김 부장으로 돌아가면요. 김 부장은 평균입니다. 그리고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까 5채 예시에서 보셨듯이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자기를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 집값이 100억이 안 된다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9억이면 서울에서 중간입니다. 문제는 당신 집이 아니라 당신이 들고 있던 자였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서울 집값 9억이 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에서 지역별 집값 격차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뉴스에 나온 숫자로 자기 삶을 채점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 숫자는 애초에 부풀려 있었으니까요. 자치구별 상세 숫자는 설명란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